안녕하세요. 합격하는 요양보호사 채널입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노화에 따른 특성, 호흡기계 파트가 되는데요. 정말 중요합니다. 시험에 진짜 자주 나오고 있는 파트예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께서 정확하게 알아두시는 게 필요한데요. 제가 강의 때는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시험 보실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 어떤 거예요? 라고 여쭤보니까 키워드가 하나 바꿔서 나오거나 하나만 다른데 틀린 오답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을 잡아내는 게 조금 어렵다, 헷갈린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의에서는요, 정말 중요한 것들 그리고 실수하기 쉬운 것들 선생님들께서 꼭 암기해야 되는 부분들은 제가 괄호를 넣어 놓았습니다. 괄호에 있는 내용 중에서 어떤 게 맞는 것인가 함께 체크해 보면서요, 학습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는 마지막에 다시 한 번 더 쭉 읽어 드리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체 조직 내의 수분 함유량이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그렇죠. 감소하게 됩니다. 노화가 되었다, 노인이 되었다라고 하면 필요한 기능이 무조건 떨어진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필요한 것들은 저하가 되고요. 불필요한 것들, 안 좋은 것들은 증가하게 되는 거죠. 폐포의 탄력성은 어떨까요? 그래요. 저하가 될 겁니다. 폐포는요, 우리가 숨을 쉴 때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탄력적이어야지 좋은 건데요. 노화가 되었을 때는 탄력성이 저하가 될 거고요. 폐의 순환량도 그렇죠. 저하가 될 겁니다. 필요한 기능은 떨어진다. 이것만 정확히 알아두시면 돼요. 호흡 근육도 당연히 위축이 되면서 기능이 떨어지게 될 거고요. 기침반사 빨간색이죠.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저하가 됩니다. 기침 반사라고 하는 건요, 이름 그대로 기침하는 거예요. 우리 몸에 뭔가가 잘못 들어오게 되었을 때 캑캑 하면서 바깥으로 내뱉어 줘야 되는 거죠. 이러한 반사 반응을 우리는 기침 반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기능들이 떨어지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섬모 운동도 맞습니다. 저하가 될 겁니다. 빨간색이지요.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건데요. 섬모라는 글씨 자체가 가는 털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털인데요. 우리 몸에 뭔가 이물질이 들어오거나 문제가 되는 것들이 들어왔을 때 이 털들이 바깥으로 내뱉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섬모 운동이 활발해야지 좋은 거죠. 근데 섬모 운동이 잘 일어나지 않게가 되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섬모 운동도 떨어지게 되더라. 기관지 내 분비물은요, 맞아요. 증가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죠. 필요한 기능은 떨어지게 되고요. 불필요하고 안 좋은 거는 증가하게 되거든요. 기관지 안쪽의 분비물은 증가하게 되더라. 심혈관계로 넘어가 볼게요. 심혈관계에서는요, 중요한 게 나오고 있습니다. 뭐래요? 심장 근육이. 맞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두꺼워지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은요, 다 떨어지거나 안 좋아지거나 애매해지거나 그랬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심장의 근육은요, 두꺼워집니다. 헷갈리지 않도록 할게요. 안 좋아지는 거니까 얇아지는 거 아니야 라고 실수하기 너무 좋아요. 별표까지 쳐놓고요. 아, 심장의 근육은 두꺼워지는 거지? 꼭 기억해 두세요. 그러다 보니까 탄력이 떨어지게 될 거고요. 기능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최대 심박출량, 박출이라고 하는 건 혈액이 나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심장이 쫙쫙 쫙주면서 혈액을 바깥으로 동맥을 통해서 나가게 주는 거예요. 전신을 순환할 수 있게요. 근데 이러한 혈액량도 그렇죠. 감소하게 될 거고요. 심박동수, 심장이 뛰는 것도 감소하게 될 겁니다. 필요한 기능은 저하가 되는 거예요. 말초 혈관으로부터 심장으로의 혈액순환도 그렇죠. 혈액순환도 잘 안 되게 될 거고요. 기립성 저혈압이 발생하기가 쉽습니다. 기립이라고 하는 건요, 일어서는 걸 얘기하게 돼요. 갑자기 누워있다가 일어서게 되면 혈압이 뚝 하고 떨어지게 되면서 어지럽거든요. 머리가 핑 하고 돌게 됩니다. 이런 현상을 우리는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노인이 되었을 때, 노화가 되었을 때 나타나게 되는 특성 중 하나가 됩니다. 하지의 부종,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요. 정맥이 늘어납니다. 류라고 하는 건요, 늘어나서 혹참함 되는 걸 얘기하게 돼요. 정맥 혈관도 힘이 없다 보니까 늘어나기가 쉽고요. 항문에 치질도 생기게 됩니다. 치질도요, 혈관이 늘어나서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치질과 같은 것들도 잘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노화에 따른 특성, 소화기계의 특성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우리 몸에는 호흡기계도 있고요. 심장과 관련된 기계도 있고요. 소화기계도 있는데 이렇게 계통에 따른 특성이 좀 달라지게 되죠. 어떠한 특성이 있나 살펴보도록 할 거고, 우리 시험에 정말 자주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요.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맛을 느끼는 세포수도 줄어들게 되고요. 후각 기능도 떨어지게 되고요. 미각도 둔화가 됩니다. 결국 노화가 되었다라고 했을 땐 필요한 기능들이 모두 다 떨어지는 그러한 양상을 보인다. 요것만 정확히 기억해 두시면 돼요. 내용을 다 세세하게 암기하실 필요 전혀 없고요. 필요한 기능이 떨어지는 거지 요것만 잘 알아두시게 되면 문제 푸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겁니다. 몇 가지 기억해야 될 부분들은 제가 강의 때 말씀드릴게요. 보죠. 짠맛, 신맛, 쓴맛, 밥맛이 둔해지고 이 중에서 둔해지는 맛은 뭘까요? 요거는 암기해 주셔야겠죠. 맞습니다. 짠맛이라던가 단맛에 대해서는 둔해져요. 짜거나 단 거를 잘 느끼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음식을 만들게 되면 맞아요. 음식이 되게 짜거나 되게 달거나 이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잘 느끼는 맛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맞아요. 신맛과 쓴맛입니다. 신 거 잘 못 드시잖아요. 쓴 것도 굉장히 잘 느끼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시거나 쓴 음식들은 먹기가 힘들다 라고 기억해 두시면 돼요. 단짠은 느끼지 못하고 신맛과 쓴맛은 되게 잘 느끼게 되더라. 시옷자가 들어가죠? 신맛, 쓴맛 이런 것들은 잘 느끼는 거예요. 타액과 위액 분비는 증가할까요? 저하될까요? 필요한 기능이 떨어진다 했죠. 맞아. 분비가 돼야 되는데 되지 않으니까 저하가 될 거고요. 위액의 산도도 저하가 될 겁니다. 제대로 분비가 되지 않는 거예요. 소화 능력 당연히 저하가 될 겁니다. 췌장에서의 소화 효소의 생산 감소가 있을 거예요. 모든 기능들이 떨어지게 되다 보니까 췌장이라고 하는 우리 몸의 조직 기관이 있는데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것들도 감소하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소화 효소들은요, 원래 지방의 흡수를 도와주는데요. 소화 효소가 제대로 분비가 되지 않다 보니까 지방에 대해서도 흡수가 되거나 분해가 되거나 이런 게 다 떨어지게 됩니다. 필요한 기능 떨어지는 거예요. 췌장에서는요, 인슐린이라고 하는 당을 조절해주는 호르몬을 분비하게 되는데 이것 또한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혈당에 대해서 제대로 내성을 갖추지 못하게 돼요.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우리는 당내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것들도 당연히 떨어지게 돼 있죠. 당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거니까 당내성이 저하된다라고 표현하게 되고요. 당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다 보니까 당뇨병에 걸리기도 쉬운 거고요. 직장벽의 탄력성도 감소하게 됩니다. 직장 부분을 보게 되면요. 그쪽에도 힘이 없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변실금, 대변을 우리가 조절하지 못하고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증상도 나타날 수가 있는 거고 간 기능도 필요한 거죠.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저하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물이 대상화되거나 제거가 되거나 이러한 능력들이 떨어져요. 간에서는요, 이러한 기능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결국 필요한 기능들이 다 떨어지게 되는 것, 요것만 정확히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시게 되면 빨간색 글씨들은요, 중요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꼭 잘 봐주셔야 됩니다. 긍부격기 한번 보도록 합니다. 추간판이 오그라들어서 키가 줄어든다. 추간판이다 라고 하는 건요. 뭘까요? 맞아요. 우리가 흔히 표현할 때는 디스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옆에 있는 그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게 되면 뼈거든요. 이렇게 척추뼈가 있는데 그 사이사이마다 요 색깔 보이시죠? 주황색 같은 거. 요거는요. 뼈 사이에 위치하게 되면서 젤리 같은 물질이 있어서 쿠션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척추가 움직이는 것들도 도와줄 수가 있고요. 외부에서 충격이 들어왔을 때 그런 것들을 완화해주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추간판 혹은 디스크라고 표현을 하게 돼요. 선생님들께서 아이고야 허리에 디스크가 있어서 아프다. 불편하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을 거예요. 실제로 그런 걸 경험하기도 하고요. 이럴 때 그 부분에 해당하는 거는 추간판, 디스크가 되는 거다. 이런 부분들이요. 나이가 들수록 오그라들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키도 줄어들게 됩니다. 뼈의 질량도 당연히 감소하게 될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골격은 작아지게 되고 약해지게 되고 힘이 없다 보니까 가벼운 충격에도 부러지기가 쉬워요. 골절되기가 쉽더라. 근육의 긴장도와 근육량도 그렇듯 저하가 됩니다. 근육의 긴장도다라고 하는 건 근육이 잘 수축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긴장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니까 안 좋은 거 아닐까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근육이 잘 수축해서 잘 할 수 있는 것을 얘기하게 되는 거라 이러한 필요한 기능들은 저하가 됩니다. 근육의 양도 저하가 될 거고요. 그 다음 내용 볼게요.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깨는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좁아지게 됩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골반은 넓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뼈가 막 좁아지고 막 넓어지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상대적으로 나이가 들수록 체형이 변화하게 되고요. 자세도 변화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어깨는 좁아지게 되고 골반은 넓어지게 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헷갈리지 않도록 할게요. 어깨는 좁아지고 골반은 넓어지는 것. 팔, 다리의 지방은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없어지게 됩니다. 팔다리는 가늘어지게 되는데요. 대신 엉덩이하고 허리에 있는 부분의 지방이 증가하게 됩니다. 비뇨 생식기계의 노화에 따른 특성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여성 노인과 남성 노인으로 나눠서 확인해 보도록 할 건데요. 여성의 경우에는요, 난소가 작아요. 그리고요, 기능도 감퇴하게 될 겁니다. 필요한 기능은 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질병은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얇아지게 됩니다. 우리가 앞서서는요, 심혈관계에서 심장과 관련된 얘기할 때 심장의 근육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맞아요. 두꺼워지게 되는데요. 질병은 얇아지는 거예요. 헷갈리지 않도록 합니다. 질병은 얇아지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기능들이 떨어지게 되는 거고, 질이 수축한다라고 표현합니다. 탄력도 되지 못하는 거고요. 질에서 나오게 되는 정상적인 분비물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저하가 됩니다. 정상적인 분비물들은요, 오히려 바깥에서 세균이 들어오는 것들을 막아주는 거거든요. 자연적인 방어막이 역할을 해주는 건데, 이런 분비물이 정상적으로 나오지 않다 보니까 오히려 세균 감염에 취약해지게 되고요. 질염이 발생하기가 쉽더라. 남성의 노인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합니다. 대부분의 남성 노인은요, 전립선의 비대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방광이 있어요. 소변이 저장되는 부분을 우리는 방광이라고 표현하게 되고요. 소변이 나오는 통로를 요도라고 표현하게 되는데, 이 방광 아래쪽이요, 전립선이 있거든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남성 노인분들은 이 전립선이 이렇게 비대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통로를 누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소변을 보기가 힘들게 되겠죠. 이러한 증상도 나타날 수가 있다. 그리고요, 나이가 들수록 잔류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소변을 보고 났는데 남아있는 잔류하고 있는 소변의 양이 있는 거예요. 시원하게 보지 못하는 것. 그리고 소변을 자주 보게 되는 증상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피부계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필요한 기능 떨어진다라고 했죠. 피부가 건조해지게 되고요. 그 피부의 가장 바깥에는 표피라고 하는 부분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얇아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탄력성은요, 없어요. 중요한 것들, 필요한 것들은 없어지고요. 피하 조직도 어떨까요? 조직 부분이니까 맞습니다. 없어지게 된다, 감소하게 된다. 한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피하 조직 혹은 피하 지방 조직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피하 조직에는 지방세포가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피하 조직 혹은 피하 지방 조직 두 가지 다 동일한 걸 얘기하게 되는 거고요. 맞는 표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책에서는요, 이 두 가지가 같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헷갈릴 수가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린 거예요. 발톱과 손톱은요, 빨간색이죠.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얇아질까요? 두꺼워질까요? 맞아요. 두꺼워지게 됩니다. 발톱과 손톱은 두꺼워지면 안 좋은 거잖아요. 나이가 들수록 안 좋아진다라고 했으니까요. 아, 그래서 두꺼워지는구나 라고 헷갈리지 않도록 암기 필요하고요. 머리카락은요. 맞아요. 나이가 들수록 전반적으로 가늘어지게 됩니다. 신경계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신경세포의 기능은 당연히 떨어지게 될 거고요. 근육의 긴장이나 자극에 대한 반응성도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되게 중요한 거다라고 했죠. 신경에 따라서 근육이 긴장하고 근육이 반응을 하게 되는 건데요. 이러한 반응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육이 움직일 때는요, 신경으로부터 영향을 받게 됩니다. 신경이 움직여, 수축해 라고 하면 수축을 하게 되고, 이제 됐어 라고 하면 풀어지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건데, 이러한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저하가 되더라. 감각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둔화가 될 거고요. 정서 부분도 좀 불안정해지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요. 단기 기억, 빨간색이죠.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건데요. 헷갈리지 않도록 합니다. 최근에 알았던 단기 기억은 감퇴하게 되는 거고요. 장기적인 거, 옛날부터 내가 알고 있었던 기억들 있죠. 그런 것들은 장기 기억이라고 표현하게 되는데, 요거는요, 옛날에 이미 저장된 거기 때문에요, 기억이 감소하지 않고 대부분 유지가 됩니다. 헷갈리지 않도록 합니다. 단기 기억, 최근에 기억한 것들은 감퇴가 되는데 옛날부터 알고 있던 거는요, 유지가 되더라.
감각 기계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합니다. 감각 기계에서는요, 시각이라던가 청각이라던가 미각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 내용이 될 거예요. 시각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결막은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얇아지게 될 거예요. 각막 반사 당연히 저하가 됩니다. 필요한 기능들은 떨어지다 보니까요. 각막 반사는 눈에 뭔가 들어오거나 자극을 받게 되면 눈을 깜빡거리면서 닫는 걸 얘기하게 돼요. 눈을 감게 되잖아요. 이러한 반사 반응이 저하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눈물의 양은요. 그렇죠. 감소하게 되다 보니까 어르신들께서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눈이 엄청 뻑뻑해 나고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고, 수정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눈이 이렇게 있으면 이 안쪽에 렌즈와 같은 부분이 있어요. 원래는 투명색이어야 되는 건데요. 나이가 들수록 노란색으로 변화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슷한 색깔을 구별하기가 너무나 어려워져요. 이렇게 수정체가 노란색이 되어서 색깔 구분을 잘하지 못하게 되는 걸 우리는 황화현상이라고 표현합니다. 노란색이죠. 노랗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동공의 지름 빨간색입니다.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건데요.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동공의 지름이 줄어요. 동공이 조그매지다 보니까요. 빛이 들어오는 것들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되고요. 어두운 데 가면 더 못 보고요. 조명이 밝지 않다라고 했을 때 보는 게 좀 어려워지죠. 그러다 보니까 밝은 곳을 좋아하시게 됩니다. 눈부심의 증상은 증가하게 되고요. 시력은 떨어지게 되고요. 빛수능은 어려워지게 됩니다. 빛수능이다라고 하는 건요. 어두운 곳에서 밝은 곳으로 이동할 때 적응하는 걸 얘기하게 돼요. 밝은 곳에 갑자기 나갔을 때 눈이 엄청 부시고 잘 안 보이게 되는데 이런 어려움들이 더 많아지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청각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관이 위축되어 좁아진다. 이간이다 라고 하는 건요. 아래에 있는 그림만 잠깐 볼게요. 우리가 굳이 암기하지 않더라도요. 요 그림만 보시게 되면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이관이라고 하는 건요. 귀하고 연결되어 있는 관인데요. 이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에요. 관이 하나 있는데 여기를 이관이다 라고 표현하고요. 이 이관 또한 위축되고 좁아지게 됩니다. 통로가 좁아지게 돼요. 고막은요. 얇아질까요? 두꺼워질까요? 맞아요. 두꺼워지게 됩니다. 요거는 꼭 기억하도록 할게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고요. 선생님들께서 실제로 문제 푸실 때 실수하기가 너무 쉬운 부분이에요. 고막이 얇아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요. 고막이 두꺼워지면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노인성 난청이라고 하는 건 노인이 되면서 난청, 듣는 게 곤란해지는 겁니다. 소리를 잘 못 듣게 되죠. 통계를 내보니까 남성에게서 상대적으로 여성보다 흔하게 발생을 하더라. 미각 한번 살펴볼게요. 혀의 유두가 그렇죠. 위축이 됩니다. 유두라고 하는 건요. 혀에서 오돌도돌한 부분들 있죠. 돌기가 있는 부분들 거기를 유두라고 표현을 하고 거기에는 맛을 느낄 수 있는 미뢰가 위치하고 있거든요. 미뢰는 맛을 느끼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한 개수라던가 기능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맛을 잘 못 느끼게 된다. 둔화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특히나요. 어떤 맛은 둔해진대요? 맞아요. 단짠. 단짠에 대해서는 둔해지는 모습을 보이게 되고요. 신맛, 쓴맛은 상대적으로 더 잘 느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 거라던가 쓴 거를 잘 못 드시게 되고요. 음식을 드실 때 되게 달거나 되게 짜거나 이런 것들을 먹었을 때 그나마 괜찮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죠. 헷갈리지 않도록 합니다. 단짠은 잘 못 느끼게 되어 둔해지게 되는 거고 시옷, 쌍시옷 요것들은 잘 느끼게 된다. 신맛과 쓴맛은 더 잘 느끼더라. 입과 입술의 근육은요. 탄력이 당연히 떨어지게 될 겁니다. 근육과 관련된 부분들, 탄력과 관련된 부분들은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침에 대한 분비량 그렇다 감소하게 됩니다. 아까 시각에서도요. 우리가 봤습니다. 눈물량 어때요? 그죠. 감소하게 되면서 건조하고 뻑뻑해진다라고 했는데요. 침을 분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비량이 떨어지게 될 거고요. 후각의 기능 떨어지게 될 거고요. 미뢰의 개수나 기능이 떨어진다라고 했으니까 맛에 대해서 감지하는 능력도 떨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르신들은요. 조미료 많이 넣은 것들, 자극적인 것들을 좋아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분비계 살펴봅니다.
포도당 대사 능력, 인슐린에 대한 민감성이 감소한다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포도당이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 잘 대사하고 우리가 당이 오르지 않도록 조절하는 그러한 역할들을 하게 되는 건데, 나이가 들수록 혈당을 조절하는 기능들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고혈당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포도당을 들어왔을 때 대사하는 능력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혈당이 잘 오르게 되는 거고, 인슐린에 대한 민감성이 감소한다라고 표현하는데요. 인슐린은 혈당을 낮춰주는 역할을 하는 우리 몸의 호르몬이에요. 근데 이 호르몬의 반응을 잘해야지만 혈당을 잘 낮출 수가 있는 건데, 인슐린이 분비가 돼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반응하지 못해요. 그랬을 때 우리는 민감성이 감소했다라고 표현하게 되고, 인슐린에 대한 민감성이 감소하게 되면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혈당 조절이 잘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췌장이라는 곳에서요, 인슐린의 분비가 느리고 불충분하다, 인슐린이다라고 하는 건 혈당을 조절하는 호르몬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인슐린이 분비가 되는 기관이 췌장이라고 하는 조직 기관이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공복의 혈당이 상승해요. 똑같은 겁니다.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런 것들은 암기하지 않게 되면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공복 혈당도 상승하게 된다. 근육 질량이 감소하게 되어서요, 기초 대사율도 감소하게 됩니다. 근육은요, 알아서 에너지를 소비하게 되는 건데요. 근육의 양이 감소하다 보니까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소비하는 게 줄어들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기초 대사율이 감소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게 되면 계통발에 따른 노화에 따른 특성을 모두 다 보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요, 다시 한번 강조하겠지만 정말 자주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선생님들께서 정확히 잘 아셔야 되는 거고요. 제가 중요하다, 꼭 암기해 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부분들을 꼭 암기하고 지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노화에 따른 특성의 포인트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 요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별표 치면서 제가 다시 한번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말 헷갈리기 쉬운 것들, 중요한데 실수하기 쉬운 것들 다시 한번 모아본 거고요. 심장의 근육은 어떻게 된다고요? 맞아요. 두꺼워지는 거. 제가 대부분의 필요한 기능들은 다 떨어져요 라고 말씀을 드렸고, 안 좋은 건 생겨요 라고 했는데요. 심장의 근육 그래서 얇아지는 거 아니야 라고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에요. 심장의 근육은 두꺼워지게 되면서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고막도요. 맞아요. 두꺼워지게 됩니다. 손발톱도요. 두꺼워지게 됩니다. 우리가 앞에 보았던 대부분의 기능들은 다 떨어졌죠. 근데 두꺼워지는 거, 반대대로 나타나게 되는 거를 제가 따로 모은 거니까요. 여기 있는 것만 잘 보셔도 문제 푸는데 지장이 없을 겁니다. 나머지는 다 저하되는 거였지, 여기 있는 것들은 증가되거나 두꺼워지는 거였어 라고 생각해 두시면 돼요. 약물에 둔감하게 반응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되고요. 기관지 분비물은 안 좋은 거니까 증가하게 되는 거고, 장기 기억은 그렇죠, 유지가 된다. 단기 기억은 그렇죠, 감소하게 된다. 최근에 기억하게 되는 것들은 떨어지게 되지만 옛날부터 기억하고 있던 장기 기억은 유지가 되더라. 요거 헷갈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앞에 배웠던 내용을 다시 한번 쭉 정리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호흡기계에서의 노화에 따른 특성 너무나도 중요하죠. 신체 조직 내 수분 함유량이 그렇습니다, 떨어지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코 속의 점막도 건조해지게 됩니다. 폐포의 탄력성 저하가 될 거고요. 폐순환도 당연히 안 될 겁니다. 호흡 근육도 위축이 될 거고요. 중요한 거, 기침 반사 저하가 된다. 기도 안에서의 섬모 운동도 저하가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물질이 들어왔을 때 내뱉어내는 거, 바깥으로 배출하는 데 어려움이 있게 되는 것이죠. 기관지 내 분비물, 쓸데없는 것, 안 좋은 것은 증가한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 심혈관계의 노화에 따른 특성 살펴보겠습니다. 역시나 너무나 중요한데요. 심장 근육이 어떻다고요? 맞습니다. 두꺼워진다. 그러다 보니까 탄력적이지 않아서 기능이 저하되는 거다. 헷갈리지 않도록 합니다. 최대 심박 출량 떨어지게 될 거고요. 심장이 뛰는 수, 심박 동수도 저하가 되는 거죠. 심장으로의 혈액순환 당연히 떨어지게 될 거고요. 기립성 저혈압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하는 건
갑자기 일어나게 되었을 때 머리가 핑 돌면서 어지럽게 되죠.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기립선 저혈압이라고 표현하게 되고 이런 증상이 잘 나타난다. 하지부종, 정맥류, 항문의 치질과 같은 이런 식으로 혈액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다 보니까 부종이 생기거나 혈관이 늘어나서 정맥류가 발생을 하거나 항문에 치질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치질도요, 혈관이 늘어나서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와 같은 모든 증상들이 노화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노화에 따른 특성, 소화기계의 특성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맛을 느끼는 세포수는 줄고 후각기는 떨어지게 되고 미각도 둔화. 어떤 맛은 둔해지고요. 그렇죠. 탄, 짠, 둔해지고 시옷, 쓴맛과 신맛은 잘 느끼게 되더라. 탈과 위분비 떨어지게 되고요. 위액에서의 산도 저하가 됩니다. 산분비가 제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소화 능력도 당연히 떨어지게 됩니다. 췌장에서의 소화효소 생산도 떨어지게 되어서요. 지방의 흡수라던가 분해도 떨어지게 되는 것. 췌장에서의 인슐린 호르몬 분비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당뇨병에 걸리기 쉬운 것. 당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합니다. 당내성이 떨어지게 되는 거고요. 직장벽의 탄력성도 떨어지게 되고 간 기능도 떨어지게 됩니다. 간에서는요, 약물의 대사라던가 제거라던가 여러 가지의 기능을 하고 있는데 간의 기능이 떨어지다 보니까 당연히 대사가 되거나 뭔가 나쁜 독성 물질들이 제거가 되는 이러한 모든 것들도 떨어지게 됩니다. 근골격계의 노화에 따른 특성 살펴봅니다. 추간판이 오그라들어 키가 줄어든다. 추간판이다 라고 하는 건요. 디스크라고 표현하고 있죠. 척추뼈와 척추뼈 사이에 완충 역할을 하는 쿠션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가 추간판이 되는 거고 나이가 들수록 그 부분이 오그라들어서요. 키가 줄어들게 됩니다. 뼈의 질량 감소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골격 작아지고 약해지게 된다. 그래서 살짝만 자극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뼈가 부러지는 골절이 되기가 쉽다. 근긴장도 근육량도 저하가 됩니다. 긴장도라고 하는 건 그렇죠. 근육이 수축하는 것들 이런 게 잘 돼야 되는 건데 이런 능력도 떨어지게 되는 것. 중요한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어깨는 그렇죠. 좁아지게 되는 거고요. 골반은 넓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뼈가 막 좁아지고 넓어지고 이런 건 아니지만 체형에 따라서 자세에 따라서 나이가 들수록 변화가 일어나는 건데 비교적 어깨는 좁아지게 되는 거고요. 골반은 넓어지게 되더라. 이 그림을 기억하시면 되겠죠. 좁, 골, 넓. 팔, 다리의 지방은 적어지게 되는데요. 엉덩이라던가 허리에서의 피하 지방, 지방은 많아지게 됩니다. 비뇨 생식기계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여성 무인과 남성 노인으로 나뉘어서 우리가 살펴볼 건데 여성이다라고 했을 때 난소는 그렇죠. 작아지게 된다. 필요한 기능은 떨어지는 거니까요. 난소가 작아지면서 기능도 떨어지게 될 거고요. 질벽은 얇아집니다. 힘이 없어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탄력성이 떨어지게 되고요. 또 윤활 작용도 감소하게 됩니다. 질에서는요. 정상적으로 분비물이 나오고 있죠. 근데 이런 것들도 다 떨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정상적인 질의 분비물이 있어야지만 외부로부터 세균이 들어오는 것들을 막아줄 수가 있는데요. 이런 작용들을 잘 하지 못해서 질염이 발생하기가 쉽더라. 남성 노인으로 넘어가게 되면요. 대부분의 남성 노인은 그렇습니다. 전립선 비대를 경험하게 돼요. 소변이 모이는 곳을 우리는 방광이라고 표현하게 되고요. 소변이 나오는 곳을 요도라고 얘기합니다. 방광 아래쪽에 이렇게 전립선이 있게 되는 건데 나이가 듦에 따라서 이 전립선이 붓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되면 이 통로를 눌러버려서 소변이 나오는 것을 방해하게 됩니다. 잔뇨량이 늘어납니다. 소변이 남아있는 거예요. 봤는데 봤음에도 불구하고 소변이 많이 남아있는 잔뇨량은 늘어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소변을 자주 보게 됩니다. 시원하게 보지 못하는 것이죠. 피부계의 노화에 따른 특성 살펴보도록 합니다. 역시나 필요한 기능, 좋은 기능들은 다 떨어지게 되고요. 안 좋아지는 것들은 나타나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피부 건조해지겠죠. 표피 얇아진다. 표피라고 하는 건 피부의 구조 중에 하나거든요. 가장 바깥쪽에 있는 부분을 우리는 표피라고 표현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 얇아지게 되고 탄력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피하 조직도 감소하게 됩니다. 피하 조직 혹은 피하 지방 조직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두 가지 다 동일한 얘기가 되는 건데 피하 조직에는 지방세포가 많기 때문에 피하 지방 조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들도요, 당연히 감소하게 되는 거고요. 중요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손발톱 어떻게 돼요? 맞아요. 두꺼워지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은 얇아지거나 탄력성이 없어지거나 저하가 되는 건데 손발톱은 안 좋아지는 게 맞아요. 두꺼워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노화에 따른 특성에 해당이 됩니다. 머리카락은요? 맞아요. 나이가 들수록 가늘어지게 되더라. 신경계 한번 살펴볼게요. 노화에 따른 특성에는요. 신경세포의 기능이 역시나 떨어지게 되는 거고요. 신경이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다 보니까 근육의 긴장이나 자극에 대한 반응이 떨어진다라고 표현합니다. 신경에서는요. 근육이 잘 수축할 수 있도록 명령을 내려주는 건데 이런 것들이 잘 되지 않다 보니까 결국 운동신경이 좀 떨어져요. 근육의 긴장, 자극에 대한 반응성이 모두 다 저하가 된다. 감각은 둔화가 되고요. 정서 부분은 불안정해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단기 기억은 감퇴입니다. 이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 건데요. 최근에 기억했던 단기 기억은 감퇴가 나타나는데 예전부터 알고 있었던 장기 기억은 유지가 됩니다. 이전부터 저장되어 있던 기억이기 때문에 영향을 별로 안 받는데요. 노화에 따라서는 최근의 기억들은 잘 기억이 나지 않고 감퇴되어집니다. 감각기계의 노화에 따른 특성 살펴볼게요. 시각, 미각, 청각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이 될 텐데요. 시각부터 확인해 봅니다. 결막은 얇아지게 되지요. 필요한 기능들은 떨어지게 되니까 각막 반사 그렇습니다. 저하가 돼요. 노화가 될수록요. 우리 몸의 반사 기능들은 다 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눈물의 양도 그렇죠. 감소하게 됩니다.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선생님들께서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눈물의 양도 감소하다 보니까 눈이 뻑뻑해지게 되고 건조해지게 되는 거죠. 나이가 들수록 황화현상이 발생하게 되는데 황화현상이라고 하는 건 수정체가 노랗게 변하는 겁니다. 노랗게 변하는 것. 눈이 이렇게 있으면요. 눈 안쪽에는 렌즈와 같은 부분이 있는데 이걸 수정체라고 표현하게 되는 거고 정상적으로는 투명색이어야 하는 건데요. 나이가 들수록 노란색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슷한 색깔을 구별하기가 어려워요. 특히나 보라색, 남색, 파란색 이런 것들을 구분하기가 어렵다. 동공의 지름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빛을 받아들이는 게 좀 적어져요. 그래서 밝은 곳에 가는 것을 더 선호하십니다. 어두운 곳에 가면 더 잘 안 보이게 되거든요. 그리고요, 나이가 들수록 눈부심 현상이 증가하게 되고 시력은 떨어지게 됩니다. 안 좋은 거는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빛 수능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건데 이 얘기가 뭐냐면 빛에 순응하는 거예요. 적응하는 걸 얘기합니다. 어두운 곳에 있다가 밝은 곳에 갔을 때 빨리 적응을 해야 되는 건데 이러한 능력들이 떨어지게 돼요. 그때 우리는 빛 수능이 어렵다라고 표현하게 되고요. 어두운 데 있다가 밝은 곳에 가면 굉장히 눈부시고 적응하는데 시간도 더 오래 걸립니다. 청각 한번 볼게요. 이간이 위축되어 좁아진다. 이간이라고 하는 건요. 아래에 있는 그림 보시게 되면 이렇게 귀하고 연결되어 있는 관이 하나 있거든요. 이 관을 이관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러한 필요한 기능들이 떨어지게 되죠. 위축이 돼서 좁아지게 되면서 기능이 저하가 될 거고요. 중요한 내용 꼭 기억합니다. 뭐래요? 고막이 두꺼워진다. 대부분은 얇거나 기능이 떨어지거나 이런 건데 몇 가지는 두꺼워지면서 기능이 저하되는 것들이 있죠. 고막도 마찬가지입니다. 두꺼워지게 되면서요. 듣는 것에 대한 능력도 좀 떨어지게 된다. 노인성 난청이다라고 하는 건 나이가 들에 따라서 듣는데 곤란한 거예요. 듣는데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노인성 난청이라고 표현하게 되고 통계적으로 남성에게 상대적으로 흔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미각 한번 살펴볼게요. 혀의 유두가 위축이 된다. 유두라고 하는 거 혀의 오돌도돌하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 돌기 부분을 얘기합니다. 거기에는요. 미뢰라고 하는 게 있어요. 미뢰는 맛을 느끼는 부분인데 미뢰의 개수나 기능 또한 나이가 들에 따라 감소하게 됩니다. 맛을 느끼는 변화가 있는데요. 어떤 맛은 잘 못 느낀대요. 단, 짠, 둔해지게 되는 것. 신맛이나 쓴맛은 더 잘 느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것을 잘 못 드시게 되죠. 그리고 단맛과 짠맛에 대해서는 둔해지다 보니까 되게 달고 되게 짠 음식에 대해서 맛있다라고 느끼실 수 있는 겁니다. 입과 입술의 근육은 탄력이 당연히 떨어지게 될 거고요. 치매 분비량 또한 감소하게 됩니다. 눈물의 양도
감소해서 눈이 뻑뻑해지게 됐죠. 침에 대한 분비량도 마찬가지로 감소가 되는 거고 후각도 당연히 떨어지게 될 거고요. 맛에 대한 능력이 저하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조미료 넣은 음식들, 자극적인 음식들을 좋아하시게 됩니다. 내분비계의 노화에 따른 특성 한번 살펴볼게요. 포도당을 대사하는 능력이 떨어지게 될 거고요. 인슐린에 대한 민감성도 감소하게 됩니다. 결국 이런 것들이 잘 되지 않다 보니까 혈당 조절이 되지 않아서 쉽게 고혈당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인슐린에 대한 민감성이 감소한다라고 하는 말은요. 인슐린은 혈당을 조절해주는, 혈당을 낮춰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호르몬이에요. 근데 이게 분비가 되었을 때 잘 반응을 해줘야지만 효과가 있는 건데 민감성이 떨어지게 되면요. 잘 반응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혈당 조절이 되지 않게 되는 거고 쉽게 고혈당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인슐린은요. 어디에서 분비가 될까요? 맞습니다. 췌장이라고 하는 기관에서 분비를 하고 있는데 나이가 듦에 따라 인슐린의 분비가 잘 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까 공복혈당이 올라가 있다. 혈당 조절이 되지 않다 보니 공복혈당이 상승되어 있다. 그리고요. 기초대사율도 감소하게 됩니다. 기초대사율이다라고 하는 건 우리 몸에서 가만히 있어도 쓰게 되는 에너지를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듦에 따라 근육량이 줄어들게 되죠. 근육은요. 원래 에너지를 쓰는 거거든요. 근육량이 줄어들다 보니까 에너지를 쓰는 것들이 별로 없어져서 결국 기초대사율도 감소하게 되는 겁니다. 노화에 따른 특성 포인트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정말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대부분의 기능들은요 다 떨어져요. 특히나 필요한 기능들은 다 떨어지게 되는데 나쁜 것들은 증가한다라고 했죠. 대부분의 것들은 얇아지거나 없어지거나 감소하거나 저하하는 거였는데 몇 가지는 두꺼워지면서 기능이 저하되는 게 있었습니다. 그것만 추려놓은 거예요. 살펴볼게요. 심장의 근육, 그렇죠. 두꺼워진다. 그러면서 탄력이 떨어지게 되고 기능이 저하된다. 고막, 두꺼워지면서 기능이 저하되는 것 잘 못 듣게 되는 것이고요. 손발톱, 두꺼워지면서 안 좋아지는 거다. 다른 것들은 다 얇아지는 거였지만 얘네들은 두꺼워져서 기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요것만 정확하게 암기해두시고요. 나머지 것들은 저하되거나 얇아지는 거였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약물에요. 둔감하게 반응하는 거 아니고 맞아요. 민감하게 반응하더라. 그렇다 보니까 약물 축적이 되어서 중독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요것도 같이 기억하도록 하고요. 안 좋은 건 증가하는 거죠. 분비물 증가하게 됩니다. 장기 기억은 유지가 되는데 어떤 기억은 감퇴가 된다. 잘하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뭐였죠? 맞아요. 단기 기억. 최근에 기억했던 단기 기억은 저하가 됩니다. 잘 기억하지 못하는데요. 예전부터 기억하고 있었던 장기 기억은 유지가 되는 특성을 갖습니다. 가장 헷갈리기 쉽고 틀리기 쉬운 부분만 다시 한번 정리한 거니까요. 여기 있는 내용들 꼭 봐주시면 좋겠습니다.